파일 내용을 출력하는 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파일,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뭐 소스 프로그램이다, 뭐 C 프로그램,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만일에 마우스가 있다면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놈이라는 이 문서 그 편집기가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사용하고 있냐면 원격에서 서버에 들어가서 문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VI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간단한 파일을 만드는 명령은 cat이라는 게 있습니다. cat. 자, cat은 뭐냐? 여기 보면 알겠죠? 자, cat 하고요. cat하고 기본적으로 사실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단한 문서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cat하고요. 오른쪽 꺽쇠를 주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 이게 리눅스면 linux.txt 이렇게 파일 이름을 주고요. 여기서 파일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요. 키보드의 컨트롤 캐릭터와 영어 알파벳 D 캐릭터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트롤 D. 자, 이렇게 끝났죠. 자, 키보드의 컨트롤과 키보드의 요 꺽쇠는 요거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요거는 키보드에서 CTRL 키보드에 일반적으로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컨트롤하고 영문 D자를 동시에 누르면 이거를 보통 리눅스에서는 EOF End of File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파일의 끝을 나타냅니다. 파일의 끝. 그래서 이렇게 파일 만들기라고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의 끝이니까 바로 이제 파일 저장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보는 명령어는 똑같이 cat입니다. cat.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cat의 단점은 무엇이냐? cat의 단점. 자, 보겠습니다. 파일이 굉장히 긴 거 있죠. cat하고요. cat하고 루트 밑에 usr 밑에 include 밑에 stdio.h라는 파일을 보겠습니다. 자, 헤더 파일이죠. C 프로그램의 헤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다 봤어요. 앞에 있는 것을 주르르르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아가 현재 이 화면 단위로 파일을 보는 겁니다. 굉장히 긴 파일에 대해서 나는 처음부터 화면 단위로 보겠다. 그럼 모아입니다. 모아 user include stdio.h 이렇게 하면 모아가 나오죠. 그래서 모아하고 1% 나왔네요. 1%. 계속 보고 싶으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고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 Q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모아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아는 화면 단위로 파일을 보는 명령어가 모아가 되겠습니다. cat은 파일을 만들기도 하지만 파일을 보기는 하는데 그냥 긴 파일에 대해서는 그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주고 말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아라는 걸 이용합니다. 자, 아마 뒤에서 다시 나올 것 같은데요. 모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뒤에서 나오는 거를 미리 하죠. 그 다음에 파일의 앞부분만 보는 것을 명령어가 바로 헤드입니다. 헤드하고 슬래시 유저 슬래시 인클루드 슬래시 stdio.h라는 파일을 한번 봐보죠. 보면 이렇게 앞부분만 보여줍니다. 자, 앞부분을 보여줘요. 그러면 앞부분을 보여주는데 이걸 좀 길게 느려서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이게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헤드, 유저, 인클루드,
stdio.h 이렇게 보면 앞부분만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여기 5화는 요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마 여기까지 포함해서 9줄, 10줄. 그래서 헤드라는 명령어는 파일의 앞에 10줄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줄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내가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헤드하고요. 마이너스 10. 똑같이 1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줄수를 주고 내가 많은 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파일의 끝의 내용만 나는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테일입니다. 테일 유에저 include stdio.h 한번 보죠. 파일의 끝부분만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파일 끝에 10개의 줄을 보여주는 거는 바로 테일이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테일하고 파일 이름을 주면 절대 경로죠. 절대 경로. 파일 이름을 주면 파일의 끝에 있는 10줄을 보여주게 됩니다. 10줄. 자, 이게 cat 알아봤고요. 헤드 알아봤고 테일 알아봤고 모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터치입니다. 터치는 파일 크기가 0인 터치는 파일 크기가 0인 이름만 있는 빈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자, AS 했을 때 지난 linux.txt 파일이 있었죠. 자, 그러면 터치하고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터치하고 L10. 그냥 LLL.txt 이렇게 하면 ls 하고요. 마이너스 L을 쳐보시면 여기 파일 사이즈가 0인 그 파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LLL.txt. 그래서 터치라는 명령어는 파일 크기가 0인 파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테스트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반면에 두 가지 방법인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용도는 최종 이 파일의 수정 날짜를 바꾸는 겁니다. 현재 LLL.txt는 3월 18일 10시 2분에 만들어졌고요. linux.txt는 3월 18일 9월 9시 56분에 만들어진 파일이죠. 그리고 이 파일은 전혀 제가 수정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파일의 수정 날짜를 3월 18일 9시 56분이 아니라 지금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월 18일 10시 3분이니까 한 10시 4분쯤으로 바뀌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 linux.txt 하고 ls-l을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3월 18일 10시 3분. 아까는 3월 18일 9시 56분인데 3월 18일 10시 3분으로 이 최종 수정 시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는 파일 크기가 0인 파일을 생성할 때, 두 번째는 최종 수정 날짜를 수정할 때, 최종 수정 시간을 바꾸고 싶을 때 바로 터치라는 명령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파일 내용을 출력하는 거는 우리 캣이라는 거 배웠고요. 모아 배웠고, 헤드 배웠고요. 테일 배웠습니다. 자,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WC. 이거는 파일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파일의 크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파일의 크기. 자, 그래서 cat 봤고요. 헤드 봤고요. 테일 봤고요. 자, W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C. 자, WC는 word count라 그래서 WC 하고 linux.txt 이렇게 하면 linux.txt는 한 줄짜리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 2개의 단어고요. 그 다음에 17 그 글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저장된 줄, 단어, 글자 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WC, word count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냥 특정하게 만일에 그 줄수만 보고 싶다. 요거는 워낙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니까 아까 그걸로 해보죠. 저기 user include로요.
이렇게 해보면 이 stdio.h 파일은 947줄이고 4449 글자에 4449 단어에 31,641 글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줄을 알고 싶으면 마이너스 L 옵션, 내가 단어만 알고 싶으면 마이너스 W 옵션, 이걸 라인, 마이너스 L은 라인, 또 마이너스 W는 워드, 마이너스 C는 캐릭터,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것을 해서 WC 마이너스 L user include stdio.h 이렇게 하면 그냥 줄수만 보여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L 대신에 마이너스 W 하면 워드,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를 하면은 캐릭터, 글자 수만 보여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디렉토리에, 이런 디렉토리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대 경로, 절대 경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 관련된 mkdir, rmdir,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디렉토리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특히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많은 이 리눅스라는 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 bin, 디바이스, etc, 홈, 이러한 다양한 디렉토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장에 이어서 유사하게 파일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어입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어는 cp가 있습니다. cp, copy입니다. copy.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은 copy가 되겠습니다. copy. 자, copy 하고 마이너스 i 옵션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일 1, 파일 2. 그래서 바로 파일 1에서 파일 2로 여기로 카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파일을 이 파일로 복제하는 겁니다. 자, 복제하면은 이 파일과 이 파일은 복사를 하는 거니까 두 개의 파일은 같은 내용이겠죠. 같은 내용을 똑같이 복사하는 게 카피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i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i는 대화형 옵션이다. 그런데 영어로는 바로 대화형이라는 것이 영어로 대화가 인터랙티브입니다. 인터랙티브. 대화형 인터고요. INTR 요거 A입니다. A. 액티브.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동작과 동작 사이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형. 컴퓨터와 내가 대화를 한다. 인터랙티브입니다. 인터랙티브. 그래서 이 옵션 마이너스 i가 바로 인터랙티브의 바로 i에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카피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죠. linux.txt 모아 linux.txt 파일은 파일 만들기 이거 하나만 단거란이 있는 거죠. 카피하기를 카피 linux.txt를 linux 1.txt 하고 ls를 해보면 이렇게 linux.txt와 linux 1.txt가 바로 복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파일은 같은 내용이다. 모아 linux 1.txt를 보면 당연히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이게 카피입니다. 카피. 자, 그러면 마이너스 i 옵션은 언제 쓰느냐? 마이너스 i 옵션은 카피 다시 해볼게요. linux.txt 파일을 기존에 있는 파일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파일을 복사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제가 일단 세팅을 안 하도록 해볼게요. alias copy는 copy -f 옵션. 자, 이렇게 바꾸고요. alias는 별명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cp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할 때 여기 cp-f 옵션을 줘라 그런 겁니다. 아, 여기는 지금 f 옵션이 없네요. f 옵션이 없는데 f 옵션은 자, 여기 마이너스 i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f 옵션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f 옵션도 있는데요. 이 f 옵션은 영어로 forced입니다. forced, 강제로 수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opy-f 옵션을 주면 물어보지 않아요. 마이너스 i 옵션을 주면 물어보고 마이너스 f 옵션을 주면은 물어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덮어쓰기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습니다. 덮어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데 디폴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환경 파일은 마이너스 F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파일에 덮어쓰기를 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미 물어보도록 세팅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걸로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copy는 copy-f 옵션, alias라는 거는 명령인데요. 별명을 만들어라. 내가 cp라는 명령을 수행하면 대신 cp-f 옵션을 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copy. 그래서 그냥 copy를 수행할게요. linux.txt를 기존에 있던 linux 1.txt 파일로 만들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이 파일은 없어지고, 기존에 있는 파일이 없어지고, 이 파일로 대치가 됩니다. 그럼 큰일 나죠? 가령 제가 자, LLL.tx가 되게 중요한 파일이었어요. LLL.tx가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었어요. 근데 카피하기를 linux.txt를 LLL. 기존에 있는 파일에 덮어쓰기를 하는데도 안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 이 LLL.txt는 txt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기존에 있는 파일을 덮어쓰기를 해도 안 물어봐요.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래서 쓸 때 바로 마이너스 i 옵션을 주면 linux.txt를 기존에 있는 LLL.txt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버라이트 할 거냐? 덮어쓰기 할 거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no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 옵션은 interactive 물어봐라. 마이너스 F 옵션은 forced, 물어보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alias를 하기를 copy-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바꾸도록 하죠. 자, 앞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을 내가 경로를 이용해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CD를 이용해서 change directory 경로를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복사할 때도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카피하기를 슬래시 etc 밑에 hos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host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host라는 똑같은 파일로 복사를 해볼게요. 즉, 왼쪽에 있는 루트 밑에 etc 밑에 있는 host, 이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만일에 리드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host 파일로 내 디렉토리의 host 파일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ls를 쳐봤더니 바로 host 파일이 생겼습니다. host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more하고 host 파일을 보면 이런 식으로 IP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P 주소가 등록되어 있네요. IP 주소가 등록된 파일이 host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상대 경로도 가능하다. 그겁니다. 상대 경로도 가능하다. 자, 볼게요. 자, 위에 어떤 파일이 있냐. 위에 상당히 많은 파일이 있는데 위에 이렇게 보면 헬로 여기 보니까 sum.c라는 파일이 있네요. sum.c라는 파일이 있죠. 자,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자, 우리 상위 디렉토리에 sum.c가 있어요. sum.c가. 그래서 이거 볼 때 ls하고 점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cd만 상대 경로, 절대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어의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s 점점을 치면 상위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보여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바로 여기 sum.c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copy 점점 상대 경로죠. 상위 계층에 있는 sum.c를 똑같이 sum.c로 카피를 해라. 그러면 ls를 쳐보시면 바로 sum.c가 카피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um.c가 카피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sum.c는 이 녹색으로 나오는데 별로네요. 제가 녹색으로 안 나오게 해볼게요. 이게 지금 C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sum.c 카피를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pwd를 치면 루트 밑에 홈 밑에 선추 밑에 리눅스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디렉토리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mkdir하고 serve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ls를 쳐보면 serve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카피하기를 host라는 파일을 어디다 카피하느냐? serve에다가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serve에다가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자, serve에다가 카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 ls하고 serve라는 디렉토리에 어떤 내용이 있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host라는 파일이 serve라는 디렉토리에 host라는 파일이 카피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파일입니다. host라는 이 파일을 현재 내 위치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죠. 그러니까 하위 폴더예요. 하위 폴더에다가 카피를 해라. 그런 뜻은 카피 host 요 파일이죠. 요 파일을 바로 요 서브에다가 카피를 해라. 그러면은 카피 호스트 서브하고 디렉토리 이름을 주면 폴더 이름을 주면 바로 폴더의 동일한 이름으로 복사가 됩니다. 나는 다른 이름으로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돼요. copy host라는 파일을 서브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host name, host info 이렇게 주면 이 host라는 파일이 뭘로 카피가 되느냐? host info라는 요 이름으로 카피가 됩니다. host info. 자, ls 볼게요. ls 서브 볼게요. 보면 아까 앞에서 복사했던 host 파일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host info라는 파일이 어디에 있다고요? 서브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때에는 내가 동일한 이름으로 카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디렉토리 이름만 줘도 됐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opy host하고 serve하고 이렇게 주면 serve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host하고 같은 이름으로 복사하라 그럴 땐 점입니다. 그럼 뭐하러 이렇게 해요?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이런 방식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host라는 파일을 서버 디렉토리 아래에 같은 이름으로 복사해라.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복사해라. 그 다음에 디렉토리만 주면 같은 이름으로 복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됐습니다. 안 물어보죠? 큰일 납니다. 안 물어보면. 자, 그래서 파일 복사할 때는 상대 경로, 절대 경로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ls라는 명령도 상대 경로, 절대 경로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물론 mkdir도 상대 경로, 절대 경로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mkdir 제가 상위 계층 위에다가 ll 리눅스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ls하고 점점을 쳐보면 상위 계층 걸 쳐보면 ll 리눅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생겼죠? 상위 계층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ls 제가 점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명령어의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다 사용해서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복사까지 굉장히 이 25분이 빨리 지났는데요. 복사까지 알아보았습니다.